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로페이 시스템도 알아봤고 또 어떤 비용이 생기는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네. 중요한 문제가 하나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껏 만들어놔도 소비자들이 쓰지 않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쓰고 싶기는 한데 선의는 또 있는데 예, 또 이게 또 QR 카드 뭐 입력 막 이게 좀 습관이 되질 않아가지고 또 뭐 스마트폰 꺼내고 앱을 킨 다음에 QR 코드 읽어서 뭐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선의로 할 것 같은 그것만으로는 이것을 쓸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카드는 또 뭐 마일리지 서비스도 있고 뭐 포인트 서비스도 있고 뭐 그런 유인 작전이 많잖아요. 네. 이 제로페이 간편 결제가 성공하려면 판매자도 많이 참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구매자가 전폭적으로 참여해야 이게 성공하는 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써줘야지. 네,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카드를 안 꺼내고 제로페이 앱을 딱 이렇게 꺼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그래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고 했죠. 네. 서울시가 뭐 하고 있냐면 이 제로페이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네.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렸대요.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 수를 늘리는 거는 이제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소비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제로페이 성공은 소비자의 사용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것만 안 쓰라고 할 수는 쓴다고 없지. 잡아가거나 뭐 구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건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소비자들의 마음, 즉 네. 인센티브는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하는 인센티브는 당연히 금전적 인센티브, 어허. 마너토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네. 연말 정산할 때 네. 40%의 소득 공제 혜택을 주겠다. 사용한 액수의 40%의 소득을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죠. 네, 네. 현재 신용카드는 15%고 네. 체크카드는 30%니까 네, 네. 그보다 소득 공제율이 높은 거죠. 아. 확실히 금전적 이득을 주겠다. 네, 네. 이것도 약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공제도 아니고 소득 공제는 네, 사실상 총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서. 세액 공제면 확실하죠. 느낌이 좀. 네, 네. 근데 이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약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공공문화, 체육시설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공공소유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또. 그렇죠. 예를 들어 수영장이다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수영장이 많아야 되는데 다 민간이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쨌건 그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예. 네. 또 두 번째로는 뭐냐.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 공영 홍보를 하는 거죠. 이제 공영 광고. 다 돈이지 뭐. 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결제를 합시다. 네, 이렇게 하면서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착한 결제, 제로페이 뭐 이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예. 뭐 BTS 나옵니다. 내가 볼 때 BTS. BTS. 예, 나옵니다. 예. 이거. 소비자의 선이요. 오, 우리 한번 두고 보겠어요. 소비자의 BTS 정도는 이게 뽑아가야 이게 되죠. BTS 확실하겠다. 아미들은 다 씁니다. 그래, 확실하겠다. 확실하겠다. 오빠들한테 충성하겠습니다. 이 서울시한테 굉장히 정부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캠페인 비용 확 써라. 확실하, 확실하네. 그런 이제 방법들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에 시범 시행에 들어가면 홍보 캠페인이 막 나올 것이고요. 네. 이러한 정부의 유인책과 BTS를 동원, BTS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대대적인 홍보전이 네. 소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좀 몰라 BTS가 나오면은 또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감동받아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초기 홍보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결제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이게 써보니 좋더라, 편리하더라. 그리고 네, 내가 네, 내 이 결제하는 이 행위가 실제로 이게 좀 선한 마음을 한 어떤 공익적인데 기여했다라는 뿌듯함, 막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길게 두고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만으로는 근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홍보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저기 우리 마돈나님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였잖아요. 네, 지금까지. 네, 네. 근데 벌써 그쵸. 가맹점 모집 들어가고 12월 달부터 시행된다는데. 알아야지, 알아야. 근데 제 말이. 아, 홍보를 아마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BTS가 제로라는 노래를 발표해야 돼. 아예. 아예. 제로, 어. 제로페이라 이런 노래. 걔네들한테 저기 뭐야 그 사회공헌 차원에서 봉사라고 네, 해. 네. 서울시 그러면 좋죠. 제로페이라는 홍보대사. 노래가 뭐 네, 빌보드 홍보대사. 차트 1위에 올랐다 뭐 이런 거. 예. 근데 홍보 최고지 뭐. 정말 근데 뭐 BTS를 동원을 하든 홍보전을 하든 뭐 그 정부가 어쨌든 제로페이를 소비자들이 쓰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될까? 아하.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이 결제 시장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거나 못돼서가 아니라 그건 아닌 거고. 근데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소비자들 보면은 여전히 카드 결제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합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몸에 뱄죠, 몸에 뱄어. 그리고 네.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결제 건수하고 GDP 대비 이용 금액에서 세계 최고예요. 그건 뭐 이미 여러 번 알려졌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그래서 억제하려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축소하기도 한 거죠. 지금 15%까지 내려왔는데 많이 지금 별 효과 없어요.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은 늘고 있어요. 카드가 아닌 간편 결제도 지금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신용카드랑 비교하면 경쟁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간편 결제는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 신용카드 넘버 안 치고 그냥 6자리 한만 넣으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 간편 결제는 온라인 시장을 겨냥을 해서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데 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거의 안 쓰여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거의 안 쓰고 거의 상용화가 안 거의 안 쓰죠. 쓰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아까 제로페이랑 동일한 QR코드 기반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언제 시작했냐면은 지난 5월이에요. 2018년 5월이에요. 몇 개월 안 됐네요. 제가 페이코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온라인에서 쓰시죠? 네, 주로 네, 이제 네.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뭐 카드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특별히 훨씬 간편하다, 뭐 좋다,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안 하기야 들거든요. 카드 정보도 어떤 사이트에 미리 입력해 놓으면 그다음에 결제 번호만 쓰면 되니까. 네네. 사실 뭐 그거나 저거나 비슷하게 느껴지죠. 네네 온라인에서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지금 뭐냐면은 간편 결제가 그 신용카드 기반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에서 쓰는 거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둔 거고 신용카드를 안 쓸 뿐인 것이 하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간편 결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간편 결제 시스템이 뭐 페이코드다 이런 것들 신용카드 기반이에요. 가맹점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간편 결제 중에서 신용카드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QR코드 결제를 하면서 근데 QR코드 결제를 하면서 이제 계좌 이체 방식인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쓰려면 카드 결제보다 편리해야 돼요. 그렇겠죠. 진짜 간편해야 되죠. 진짜 예, 간편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카드를 꺼내서 우리가 카드 결제 단말기에다 갖다 대는 게 불편해요.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시잖아요. 예, 굉장히 그럼요. 간편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QR코드 결제는 카드 결제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카드 꺼내면 꺼내가지고 되죠. 긁으면 되죠. 긁는 경우도 없고 요즘에 우리가 그냥 갖다 안 긁어. 대잖아요. 네, 갖다 대는 맞아요. 방식이 넣죠. 뭐 네네. 넣을 수도 있고 갖다 대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제가 완료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냐면 2, 3초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딱 해서 결제가 딱 됐어요. 그럼 영수증이 바로 단말기에서 나오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순간 카드사에서 찡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내가 얼마에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딱 오는 거죠. 네. 내가 쓴 금액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한 2, 3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QR코드 결제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잠금 장치 열고 앱을 실행하고 QR코드 촬영을 하고 결제창에 뜨면 먼저 금액을 일일이 숫자로 쳐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상상하기 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결제창 넘어가면 마지막 6자리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보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2배 이상 걸려요. 이게 좀 걸리네. 그런데다가 QR코드 촬영이 한 번에 안 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뒤에서 욕할 거예요. 막 줄 서서 만약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맞아요. 있으면 엄청 짜증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QR코드가 기반이 간편 결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2, 3초 정도에서 다 하는 신용카드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죠. 네, 제가 중국에서 써본 경험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건 이제 판매자가 찍는 게 약간 좀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매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두 가지만 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열고 QR코드 앱을 딱 열어 나의 QR코드를 딱 보여주는 거. 그래. 그럼 네, 저쪽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찍는 거, 네, 찍는 네. 것처럼 찍어서 바코드 찍고 어차피 걔네들 금액은 어차피 판매자가 원래 입력하던 거였으니까 카드 할 때도 네, 네. 입력하고 딱 되는 거. 아마 그렇게 쓰인다면 그렇게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지만
여기 좀 전에 말씀했지만 QR 코드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바코드가 인식 안 되듯이 카드는 마그네틱 손상되지 않는 이상 인식 안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인식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몇 번 찍으려다가 안 되면 내가 이거 또 쓰면 성을 간다 이러면서 안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판매자가 쓰게 하는 방법, 네네네. 이제 소비자가 쓰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 소비자가 치는 방법은 저는 일단 통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건 안될 있습니다. 거예요. 맞아요. 그건 네, 안 네. 돼요. 어쨌든 그러기도 하고 지금 알파조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들 다 있는데 새로 또 다 그걸 다 구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이 QR코드 찍어가지고 금액 적고 막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하니까. 결제 시간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QR코드 결제가 카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의 독보적인 장점이 뭐냐면 외상거래. 그렇죠. 그다음에 무이자 장기 할부 이런 거 가능한 거거든요. 아주 비싼 물건은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이건 안 되죠. 그걸 이길 수가 없어. 12개월 진짜. 이건 무이자 안 뭐 돼. 이런 맞아. 이건 안 그러니까 돼. 외상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외상 거래를 하는데 이건 그것도 안 돼. 장기간에 12개월에 걸쳐 갖고 이자 없이 미리 외상 네.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독보적인 장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포인트 적립하죠. 뭐 가맹점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 다른 금전적인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저런 요건들을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소비자가 과연 카드 안 쓰고 제로페이를 사용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제로페이가 도입되기도 전부터 네네.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냐. 소비자들 마음을 그러니까요. 이 기본적인 습관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예측이 많아요. 제가 카드를 사용하는데 매번 그 쌓이는 포인트 있잖아요. 마일리지. 그 포인트를 제가 체크를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문자가 왔길래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엄청난 포인트를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막 선물 받은 포인트 기분. 구매샵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왠지 돈 번 거 같고 그 음. 물건 배달해서 나 오니까 막 선물 받은 기분 막 이런 게 맞아요. 들더라고요. 저는 그 예. 항공사 카드만 쓰거든요. 네네. 항공사 마일리지만 그냥 쌓거든요. 저도요. 그거 쌓이다 보면 한 몇 년 지나면 여행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비행기 값을 낼 수 예. 있는 게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 인센티브로서 굉장히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연 이걸 대신할 만한 인센티브가 선의를 갖고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그것만 갖고 이길 수 있는가 참 그게 참 그 어렵죠.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카드 재벌 카드사는 막 이런저런 마케팅 전략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전략을 압도할 정도로 제로페이가 뭔가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로페이가 글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로페이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진짜 제로페이를 갖다가 막 여기저기서 다 사용을 해서 영세 사용업자들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네. 이런 게 될지 안 될지 기본적으로 저는 QR코드를 제가 사용할 거라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장작 저한테 물어봐도. 어쨌든 그래서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거는 이제 오픈 퀘스천인데 정부가 이렇게 주도해서 지금 제로페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지금 우리나라 간편 결제 시장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결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언제냐면 2014년밖에 굉장히 얼마 안 몇년 안 됐어요. 됐네요. 4년. 네. 2014년에 첫 선을 보인 카카오페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간편 결제예요. 근데 그 이후에 업종을 가리지 않고 웬만한 국내 기업들은 다 지금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 LG, KT, SK 뭐 전자통신 업체들, 카카오, 네이버 이런 포탈 업체들, 신세계, 롯데 뭐 모든 이런 유통업체들 그리고 은행들까지 모든 웬만한 기업들 다 대기업들 다 간편 결제 시스템 지금 서비스 제공하고 있거든요. 무슨 페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진입 장벽이 없고 기술이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라서 네. 우후죽순처럼 지금 간편 결제 업체들이 지금 등장했고 심지어는 같은 그룹 내에서 계열사들이 서로 다른 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페이가 가장 일반적인데 네. 라인이라는 거 아시죠?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많이 네. 쓰이고 있는. 있는 네, 네. 라인은 또 라인페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NHN 원래 네이버랑 관련이 있는 회사잖아요. 네. 네. 얘네들은 또 페이코가 이게 이제 페이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네이버 계열 관계사들인데 벌써 페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네. SK는
옛날에 실업페이라고 불렸는데 SK가 실업페이. 실업페이가 이름을 11페이로 바꿨어요. 11번가. 11번가로 그래요? 네. 이름을 이제 최근에 이제 11페이로 바꿨고 네. SK는 또 T페이라는 걸 또 갖고 있어요. 텔레콤 텔레콤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또 SK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이 간편 결제 시스템이 네네. 있는 거고 LG U 플러스는 페이 나우, LG 전자는 LG 페이 이런 식으로 와. 각각 그러니까 모든 업체들이 심지어는 계열사들끼리도 이제 각자 내놓고 있는 거죠. 와, 경쟁이 엄청 치열하네요. 음. 꼭 춘추 전국 시대 같아.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그럼 누가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또 뭐 설마 삼성은 아니겠지? 맞아요. 맞나요? 아는 왜냐하면 이 업체 간 시장 그러니까 정말 춘추 전국 시대 같이 근데 네. 절대 강자가 없어요. 어. 이게 업체 간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면서 간편 결제 시장이 좀 성장하고는 있는데 아직 절대 강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온라인 시장은 네이버페이가 굉장히 선두. 그다음에 오프라인 아까 말씀드린 웬만한 페이들이 다 온라인 시장을 겨냥하고 처음에 그렇죠. 출시가 돼서 네. 오프라인에서는 별로 제공하는 데가 없는데 삼성이 예외예요. 삼성은 처음부터 오프라인을 겨냥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삼성이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선두를 지키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간편 결제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어떤 특정 업체가 승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음. 업체마다 간편 결제 시스템 방식이 다 달라. 아. 호환도 안 돼. 그리고 업체 간 제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경쟁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예를 들어 내가 LG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음. LG 휴대폰은 LG페이는 들어가 있지만 삼성페이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경쟁 업체의 간편 결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G마켓이나 뭐 이런 이 쇼핑몰에서는 특정 업체랑 딱 자기 것만 쓸 수 있지. 그걸 다른 걸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휴 자기네들하고 특별하게 제휴 업체가 있거나 한 개만 독점적으로 아니면 자기 결제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별도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걸 왜 거기다 쓰게 합니까?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업체의 간편 결제 수단이 확산될 수가 이게 없어요. 웃기다. 이게 다 풀어놓고 나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시장은 아주 폐쇄적으로 지켜내는 막 이런 게 있나 우리 봐요. 내 거 써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 써야 되니까 남의 것들을 예를 들어 네네. 삼성페이가 카카오페이를 실어주고 이거 써라라고 네.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내 거를 쓰게 해야 되니까. 이게 새로운 기술이 꼭 도입될 때 이게 기술 표준이 안 정해졌을 때 네. 서로 자기 걸 기술 표준하려고 막 무한 경쟁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꼭 생기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 중국 얘기 많이 했는데 중국은 네. 좀 안 그렇잖아요. 시장 경쟁이 시장 경쟁인데 국가나 당이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뭐 특정 업체를 확 밀어주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확 지배자가 엄청난 거대 사업자가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중국엔 자주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텐센트라는 회사 선전에 있죠. 네. 텐센트의 위챗페이, 또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이 두 개가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시장의 네, 중국 시장 90%잖아요. 90%. 근데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 세계 최고 시장이죠. 그러니까요. 그또 위챗페이는 위챗하고 연동이 돼요. 아. 위챗이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챗이 뭐 왓츠앱 같이 이렇게 다 이게 톡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위챗을 사용하는 사람이 6억 명이야. 그럼 아까 우리가 카카오톡 사용자가 엄청 2,500만이라서 카카오페이가 2,500만이라 그랬잖아.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위챗페이 쓰는 사람만 6억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여행 갈 때도 이게 네. 앱을 깔고 막 이렇게 넣고가 가는 젊은이들 대부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위챗을 써야 되겠네요. 굉장히 그게 중국은. 편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워낙 하는 데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위챗페이가 최근에 이제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어갖고 베트남에서 위챗페이를 최근에 금지시켜갖고 중국하고 베트남 사이에 외교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 왜냐면 중국 경제가 침투하는 게 베트남은 왜 어머, 중국 굉장히 진짜. 싫어하잖아요. 어머.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위챗페이를 금지장에서 WTA에 제소한다고 그러고 난리 났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간편 결제 시장은 춘추 전국 시대라면 네. 그래서 또 중국의 간편 결제 시장은 남북조 시대. 예, 알리페이하고 예, 위챗페이가 딱 나눠져 있다.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예. 재미있는 비유인데 네. 그러니까 중국같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나라에서도 딱 두 개 업체가 있으면 네. 먹히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요 조그만 나라에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간편 결제 사업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냐? 가맹점 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서로 독점적으로 자기네들하고만 그렇죠. 거래를 하는 독점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돼서 시장이 다 칸막이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실제로 가맹점 수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가장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아이디 다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 휴대폰 사용자가 아마 한
저기 거의 50%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 각 업체가 소비자 회원을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앱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미 그렇죠. 휴대폰 사면 삼성 앱 다 깔려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리는 카카오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쓰면 다 이미 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소비자 확보된 문제 이미 다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그래서 2,500명 회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가맹점을 확보하는 문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은 이용자도 별로 없는데 한 달에 한두 명 결제 쓰는데. 방식도 다 다른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간편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호환도 안 되고 가지각색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막 경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설치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요. 게다가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기도 벅찬데 간편 결제 업체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요구를 하면은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유인이 하나도 없죠. 추가로 또 간편 결제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간편 결제는 온라인 시장에만 주로 지금까지 이용이 되고 있고 오프라인 시장 진출 시도는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삼성 휴대폰 갖다가 띡 갖다 대는 이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삼성 휴대폰을 국민이 50%를 쓴다라는 그걸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오프라인을 들어왔는데 나머지 업체들 하나도 오프라인에 신경을 안 쓰다가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이 온라인 중심의 간편 결제 사업체들을 지금 오프라인으로 다 끌어들이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간편 결제 전체 시장도 크지 않은데 경쟁은 또 치열하고 온라인에 주력하던 간편 결제 업체들이 오프라인 시장에 뛰어들면 무슨 좋은 점이 있나요? 그 사실은 온라인 시장에서 이 간편 결제 사업체들은 결제 네. 금액에 따라서 가맹점한테 수수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우리가 아, 몰라서 우리가 네네네네. 수수료를 안 내서 그렇지. 간편 결제 사업체들이 자기네 서비스 내놓고 이거를 쓰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 카드처럼 별도로 간편 결제 수수료를 시스템도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상에서 거예요?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간편 결제 사업자들한테. 근데 간편 결제 사업자들의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은행 카드를 쓰거나 신용카드 쓰거나 은행 다 연결돼서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은행의 펀뱅킹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간편 결제 사업체들이 이 계좌를 연결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은행하고 전산망을 통합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 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한테 대가로 돈을 지불을 해요. 누가요? 그게 이 결제 사업자들이 사업자가. 그러니까 결제 사업자들이 음. 간편 결제 서비스 비밀번호 해가지고 하는 걸 제공을 하면 네네. 결국 소비자들한테서는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간편 결제 사업자하고 은행이 그 전산 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 결제들을 다 거기에서 하게끔 운영을 하고, 하도록 네. 한 이 펀뱅킹이라는 은행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간편 결제 사업자들이. 근데 그게 결제 건당 은행한테 내야 되는 이 수수료가 200원에서 400원 정도 해요. 200원, 400원이요? 네네. 은행한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것처럼 돈이죠. 거의 수수료 우리 그 이체 수수료 네, 그 정도보다 적긴 당연하지. 하지만 계좌 이체해서 신용카드도 네네네. 나중에 계좌 이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로페이에서는 그걸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은행들이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사업자들한테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아니 바꾸는 거죠. 온라인상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지금 온라인 아까 말했지만 가맹점 오프라인은 없어요. 지금 네네. 간편 결제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네네.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 결제 네이버페이 이런 애들이 가맹점한테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네. 이 네이버페이는 은행한테 건당 200에서 4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줘야 합니다. 되는 거고. 네.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은행은 간편 결제 사업체들한테 사실은 이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결제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이렇게 관철을 시킨 거죠. 원래 돈은 드는데. 그래서 정부 권고에 따라서 이제 사업에 참여한 간편 결제 사업체들은 제로페이 결제까지 만약에 펀뱅킹 수수료를 내라. 그랬다면 아무도 아마 동참하지 않았겠죠. 그럼 왜 우리가 그랬겠죠.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제 호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정부한테 군소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펀뱅킹 수수료를 포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 간편 결제 업체 입장에서는 중요한 비용이 사라진 셈이네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제로페이를 쓰면 펀뱅킹 수수료 아까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200 네. 건당 200에서 400원을 내야 되는데 원래는 은행한테 이걸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부가 작정하고 모든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아까 토스 쓰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오랜 수건 사업
하나의 단칼에 해결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국내 모든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업체들한테 은행 펀뱅킹 정산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대신에 한국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정산 체계를 도입을 해서 써라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금융결제원의 정산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결제 건당 4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겠다. 이 정부가 정해가지고 딱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간편 완전 결제, 주는데요, 돈이.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업체들 네. 지금 건당 한 200에서 400원 정도의 그 펀뱅킹 수수료를 은행한테 내고 있는데 네. 그게 40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백억 원씩 지금 펀뱅킹 수수료를 내야 했던 간편 결제 업체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지금 들린 거죠. 정부가 다 알아서. 그래서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간편 결제 사업체에서 펀뱅킹 수수료 굉장히 많이 챙겨왔거든요. 엄청 근데 나잖아요. 200원에서 400원 정도. 그럼 엄청난 수입원이었겠죠. 근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금융결제원에 아까 얘기한 정산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그 명목으로 분담금을 내야 돼요. 이 정산 시스템을 은행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이너스 장사가 되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은행은 울고 은행은 우는 예, 간편 결제 사업체는 그래서 웃고. 그 제로페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간편 결제 수수료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새로 재편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간편 결제 업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거죠. 그 정도면 이번 제로페이 사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간편 결제 업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하나도 없네요. 없죠. 그렇죠. 엄청나게 네. 좋은 일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요. 또 제로페이가 수익성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버린 셈인데 실제로 펀뱅킹 수수료 절감하고 나면 업체들이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되는 걸까요? 통계가 있어요? 이 조사된 바가? 네이버페이 경우에 네. 그러니까 아까 간편결제 얘기했죠. 간편결제 하면서 은행한테 이제 계속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은행에 내는 수수료만 네이버페이가 연 1,000억 원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할줄 네. 알았는데 1,000억 네. 원이면 엄청나네요. 여기서 공 하나가 빠지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럼 100억.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제로페이에 참가해서는 아예 안 내고 네. 그다음에 기존의 간편결제는 또 영 하나가 빠지고 네. 이런 식의 계기가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니까 네. 제로페이가 실패해도 이미 얻었다. 그렇죠. 업체들은 그렇다고 이렇게 볼 얘기할 수 수가 있죠. 있습니다. 당연히 네. 제로페이가 설사 도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성공할 거예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제로페이하고 동일한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를 출시한 거 아닙니까? 아까 네. 5월에 출시했다고 그랬죠. 애초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착한 결제다. 뭐지 카카오 드라이브라든가 카카오 택시 하면서 돈 안 받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로페이보다 먼저 가맹점 수수료를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그렇게 선전하고 정부를 있죠. 계속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선전하고 있어요. 카카오페이가.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원래 뭐 카카오한테 QR 코드를 네 거 써라 네. 이렇게 해서 참여할 때는 뭐 좋아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뭐 그러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정부가 이걸 제끼고 한다고 할 때는 카카오로서는 사실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좀 그러네요. 이해가 됩니다. 카카오 입장에서 볼 네네네. 때는. 그래서 이제 그 2017년에 카카오페이 실적을 한번 보니까 네네. 매출이 한 106억 정도였어요.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네. 예. 그럼요. 네, 근데 그 255억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2015년에. 그러니까 간편결제 사업 17년. 자체 내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사실 어려운 상태고 네. 대신 은행 수수료로 연간 30억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처럼 네. 이게 한국금융결제원의 API 시스템으로 딱 전환이 되는 순간 네. 카카오페이는 굉장히 이익을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로페이 사업에 결국 빠지게 됐지만 네. 제로페이 사업과 이 얽힌 여러 가지 정부의 사업이 카카오페이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예, 분명히 어차피 뭐 이익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제로페이를 있습니다. 쓰든 안 쓰든 간편결제 간편 송금에는 한국 금융결제원 네. 펀뱅킹 못 쓰게 하고 결제원이 네네네. 하는 오픈 소스를 쓰게 했으면은 그건 제로페이에 동참하든 안 하든 모든 업체들이 다 다 이익을 이득을 본 보는 거죠. 거죠. 예,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삼성페이는 제로페이를 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빠졌나요? 삼성페이 아까 5개 업체 없었죠? 거기 없어. 안 보인 왜냐하면 것 왜 같기도 없냐면은 하고. 네네. 삼성페이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2015년 8월에 출시한 간편결제 시스템인데 3월 기준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 수가 1,000만 명. 그다음에 누적 결제 금액이 18조 원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제 금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아까
하잖아요. 네이버 누구? 네이버 아까 카카오 비교해보면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뭐냐면은 네. 카카오는 뭐 2,400만 뭐 이게 뭐 가입자를 하지만 가입자는 많은데 가입자 수지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아시죠? 네. 금액 면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같은 경우는 다른 간편 결제 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에 집중했는데 삼성은 처음부터 오프라인까지 다 동시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간편 결제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죠. 그렇군요. 다른 데들은 아예 뭐 진출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아까 5월달에 이제 오프라인 진출을 선언을 했고 삼성페이한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 가맹점 삼성페이하고 카카오페이는 완전히 다른 결제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삼성페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입력해놓고 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카드 결제가 기반이에요. 카드 그냥 카드가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되잖아요. 네. 보시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결제 수단은 카드인 거죠. 카드를 결제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계속 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카드 결제 인프라 다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제로페이랑 동일한 시스템이에요. QR코드 촬영하면 계좌간 이체 방식으로 해요.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카드 결제 인프라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나 지금 오프라인 가맹점 아까 모집하기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가맹점 수수료 안 받아요. 둘 다. 오프라인점에서는 아까 온라인점에서는 다 받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안 받는데 삼성페이는 카드 기반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서 고객이 만약에 매장에서 삼성페이를 사용을 하면은 가맹점은 예전하고 똑같이 카드 수수료 내야 됩니다. 아하. 당연히 카드가 기반이기 때문에 네. 삼성이 별도의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거지 카드로 정산되는 만큼 가맹점은 똑같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삼성페이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까 BC카드가 우리 카드사라서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빠져나갔던 것처럼 삼성은 카드 기반한 이 간편 결제, 삼성페이 같은 간편 결제는 제로페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애초부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끝이 페이라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다 이 페이도 되고 저 페이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네. 완전 다른 다른 페이인 거네요.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카드를 쓰는 건데 아. 현상적으로 카드를 안 쓰는 거냐 네. 아니면은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이냐 이제 하늘과 땅 차이요 비용 측면에서 아까 카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에 들어있다. 그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딱 맞는 네. 표현. 예, 삼성페이네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좀 마음이 또 깝깝해지는 게요. 처음에 제로페이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이게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가벼웠었어요. 근데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지금 마무리할 네. 시점에 와서 보니 네. 혹시 이거 재벌업체 지원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하는 착한 소비라는 이런 홍보와는 달리 착한 결제라는 홍보와는 달리 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알파조님이 간편 결제 왕좌가 온라인에서는 네이버페이, 오프라인에서는 삼성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삼성페이와 제로페이에서 이제 빠졌으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네이버는 한국 포털업계의 부동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 지배자들의 어떤 확고한 지위만 더 다져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로페이가, 들어서 네. 저는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온갖 페이들이 돈을 수익을 못 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는 못 받고 받아도 조금밖에 네. 못 받고 그다음에 근데 은행이 내는 이 펀뱅킹 수수료가 워낙 비싸서 항상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잖아요. 이번에 정부가 해결해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무것도 제로페이가 성공하다 이런 관심 없어. 관심 일단 없겠죠. 이게 이제 정부가 얘기한 한국금융결제원을 통한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딱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거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까 예외적으로 모든 나라랑 비교했을 때 결제 수단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신용카드를 가장 널리 사용하는 이런 사회가 됐잖아요. 이거 다른 나라랑 네. 비교할 수 없거든요. 이 신용카드 사용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이걸 하게 만든 게 누구냐면 사실은 정부예요. 그렇죠.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완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권장했죠. 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부터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 수납제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카드 의무 수납제를 도입해서 한 나라는 선진국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내가 가게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카드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2001년도에 카드 의무 수납제를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 소득 신고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것 세수를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막 그렇게- 쓰도록 장려했죠. 그렇게 그래서 해야겠죠. 금액이 500원이어도 500원짜리 네. 생수 한 병 사도 신용카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수수료 내면은 이거 남는 돈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의무 수납제 하는 선진국 하나도 없고 가맹점은 실제로 아무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이제 카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비용을 가맹점이 혼자 부담하도록 한 것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못됐다. 왜냐하면은 신용카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장 독보적인 장점이 외상거래잖아요. 네. 외상거래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실은 소비자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소비할 수 있다는 이 최고의 신용카드가라는 제도가 나와서 최고의 효용을 느끼는 데는 사실은 소비자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신용카드 아무한테도 발급 안 하지만 소비자한테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료를 물게 돼 있거든요.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득을 보는 거는 소비자가 가장 이득을 보고 돈이 없는 사람도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가게들도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죠. 다 이득을 보는데 카드사도 거기에서 돈 버는 거고 다 이득을 보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동시에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한테는 수수료를 하나도 안 물고 가맹점만 혼자서 지금 수수료를 내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이 현금으로 할 때보다 카드로 할 때 돈을 더 받잖아요. 그런 데도 있죠. 그런 데가 많죠. 불법인데 원래. 그거 네, 워낙 근데 법으로 불법인데. 금지돼 있어요. 네. 그거 못하게 돼 네.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피하려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그거 불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안 내고 가맹점만 혼자서 수수료를 이 독박 쓰고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네. 모든 비용 카드 결제 부담을? 인프라 네네네. 이 유지 관리 비용을 전부 다 사실은 음. 가맹점 혼자 독박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도입 시작부터 수수료 체계가 왜곡이 됐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 원인을 알면서도 그걸 못 고친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만약에 수수료를 물게 되면 카드를 들쓸까 봐. 이제 그러면서 소비자한테는 그냥 무료로 가족 카드를 쓰게 하고 가맹점한테 이제 계속 출혈을 강요를 해온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그럴 때마다 수밖에 이제 없겠네요. 정부가 개입해서 가맹점 수수료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막 낮춰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경우는 2017년에 매출액이 1.8%였었어요. 신용카드 수수료를. 근데 그게 현재 0.8%로 낮아진 거고 3억 원 초과 5억 미만 중소 가맹점은 2012년에 3.6%였었어요. 신용카드 수수료가. 근데 그게 엄청났구나. 1.3%로 낮춰졌어요. 그다음에 5억 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8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상한선이 2.3%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를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계속 막 깎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불만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이 엄청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굉장히 마음이 더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영원인 하는 제로페이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전격적으로 했고 네. 6.4 선거 지방선거 한 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아까 최저 0.8% 그다음에 1.3%가 이제 영세 중소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인데 이걸 전부 다 0%대로 낮추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정부 여당이 가맹점 결제 수수료 인하에 열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어떤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좀 달래기 위한 그러면 그런 제스처 아닌가 싶으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표적인 경제 정책 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정부 여당이 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팔 벗고 나서가지고 이제 이걸 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2년에 걸쳐가지고 최저임금을 2자릿수로 올렸어요. 연달아서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2년 동안 29%에 달하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감당해야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마땅하다 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한테 2년에 걸쳐서 29%의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보수 야당들이 소상공인 위기를 갖다 뭐냐면 최저임금 탓이라고 막 엄청나게 선전들을 해댔잖아요. 그렇죠. 욕을 하고 정부에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도 소득주도 성장 욕을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뭐라고 했냐면 과도한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가 더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맞받아쳤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전선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가 한쪽에서는 최저임금, 네. 한쪽에서는 임대료, 카드 수수료 네, 네. 과도해서 이게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근데 소상공인들 불만은 높으니까 최저임금 불만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거든요. 정부가 개입해서 뭐 해결을 못 하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게 뭐냐면은 이 결제 수수료 인하하는 거 카드사들이 이렇게 네. 눌러서 이제 낮추게 하면 그나마 이제 소상공인들이 약간 안심 좀 만족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보완책으로 지금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를 지금 선택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페이 성공률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소비자들이 열심히 써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소비자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아요. QR코드 결제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그다지 간편하지도 않은 QR코드 결제에 동참할 건지는 좀 의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로페이 영세 자영업자도 제로페이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낮춰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페이라는 이제 새로운 결제 수단을 도입을 했는데 정부가 그거와 별개로 계속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두 코드를 두 트랙을 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카드 사고 카드 결제 중개업체 아까 벤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불만 더 점점 커지겠죠.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간편 결제 사업자들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니 뭐 핀텍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엄청난 특혜를 지금 이렇게 보장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네. 그 대신 이제 그 은행 비용은 다 은행한테 이제 내라고 하는 거고 은행한테 지금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은행들이 지금 볼멘 목소리를 하고는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제 토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신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도와줘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아니 그런데요. 은행들과 카드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수조 원씩 올리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마일리지 서비스니 뭐 포인트니 뭐 캐시백 서비스니 이런 마케팅 수단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로페이 같은 서비스에 은행이 비용을 좀 부담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좀 완화하는 조치에 동참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착해요. 그래서 잠깐 기업이 착하심 없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막 이제 네. 제로페이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네, 카드 네. 수수료도 계속 낮추고 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내려도 카드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너희도 돈 많이 벌지 않느냐. 근데 네. 은행들은 간편 결제 펀뱅킹 수수료 안 받아도 수익 충분히 막 몇 조 원씩 내지 않느냐. 제 말이요.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네네.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카드사나 은행들이 희생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부가 이제 문제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제 시장 전체 방향을 정했어요. 그리고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은행의 펀뱅킹 쓰지 마라. 금융결제원에서 내는 이 저렴한 서비스를 정산 시스템을 써라. 가격은 얼마다. 이런 거를 다 정해준. 그렇게 해서 정해줬을 때 이 누가 이익을 보느냐. 그거는 특정 산업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간편결제 업체들한테. 그렇게 돼서 이 첫 단추부터 만약에 신용카드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수수료 체계를. 근데 이 어떤 특정 산업의 이 간편결제 이 특혜를 지금 정부가 주는 것 자체가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의 룰을 공정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정부의 입맛대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그런 개입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시장 질서 자체를 좀 왜곡해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 20년간 정부의 신용카드 권장 정책 보면 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카드 사태 기억나시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신용카드 권장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제로페이 권장 정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간편결제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응원을 해야 될지가 약간 복잡한 거예요. 속내가. 난감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정부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정부밖에 못한다. 할 수 예, 정부밖에 할 수 없죠. 이 논리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를 안 해요. 근데 왜 정부가 그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고 네. 모든 문제 해결도 다 정부 보고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그거 이해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네, 못해요. 왜냐하면 보육, 교육, 보건, 의료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지금 뭐라고요? 국공립 짓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국공립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심각해요. 근데 마치
시장에서 하면 문제가 되고 서비스가 나쁘고 국공립이 하면은 문제가 없고 서비스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결제 시장까지도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입장에서 그럼 정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 문제에 한번 대한민국이 대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도대체 결제 시장까지도 정부가 다 하는 거라면 민간에 있는 원래 간편 결제 시장은 다 민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인데 이것까지도 이제 정부가 개입하게 들어가면 어디까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냐라는 거에 대한 아마 한국 사회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유치원 사태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우리 긴밀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이제 결제 시장하고 비교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혹시나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서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한 주제로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또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예, 유치원 사태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또 1, 2부로 나뉘어서 네. 예, 제로페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것으로 113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